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2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고, 특히 2011년, 2012년 정치에 입문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에 좀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분석하는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번 만난 적은 있고, 이번에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공개적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약 45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씨도 많이 달라졌고, 안철수 씨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도 많이 달라져서 오늘 이야기를 서로 맞춰보니까 합치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합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에 합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치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헌법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는 거의 완전하게 합치되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안철수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분이 그동안의 한 행동, 정치적 행동과 더불어 오늘 만나본 느낌, 이걸 종합하면은 저 나름대로 안철수 관이 하나 생길 것인데, 오늘 느낌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지만은 시행착오 하는데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을 착하지만은 매우 강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 정치인이란 분은, 또 큰 정치인은 자기 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 자기 확신을 담대하게 남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인데,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전략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과 이야기를 해보면 실무에 세부적인데 밝은 사람이 있고, 이 대국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개조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안철수 씨는 바로 그런 목표의식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개 나왔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의 북핵 방지용 방사포, 북한의 방사포를 막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준비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독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부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리지만은 자신은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이긴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겠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지금 뒤집어 놓는 것은 즉각 중단시키겠다. 지금 김어준의 편파방송으로 아주 오명을 쓰고 있는 교통방송은 그 설립 취지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선거가 예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딱 외우고 있었습니다. 25개 서울구청 중 24개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109명의 서울시 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49명의 국회의원 중 41명이 민주당이다. 또 서울시에서 먹여 살리는 수만 명이 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 이들이 조직을 동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보다도 플러스 10% 정도는 더 받는다.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왜 오세훈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결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안 가지고 있고, 다음에는 서울시장 선거만 이기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외연을 확대해서 젊은층으로, 중도층으로, 또는 이른바 진보층으로 외연을 확대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자신이 오세훈보다 더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일 후보가 되어서 20대, 30대 중도층, 무당층이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면 그들이 대선에서도 야당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1%라도 1대1 대결에서 여당 후보와 차이를 더 벌리는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후보입니다. 거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박영선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는 제가 더 차이를 벌려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은 당선할 수 있겠지만 대선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오히려 대선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정교한 논리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갔답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다는 이야기고, 이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겠다. 일부에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지만은 투표율은 정확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오세훈 씨와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돕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돕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자신이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세 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문재인은 먼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 국민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 편만 서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불행히도 적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철수 씨가 좀 약하게 보인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론을 했습니다. 벤처 기업가 중에 유약하고 유유부단한 사람은 없다. 그렇겠죠. 벤처는 모험 아닙니까? 착하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다. 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진짜로 약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난 시황차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후회하는데 시간 쓰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5년 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 국민의 열망을 모으는 거대한 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정치판에서 자기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시행착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겠다. 이거는 안철수 아니면은 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정치에 참여하면은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반드시 시행착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씨가 중요한 이 대한민국 세력의 자산이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시키고 이 교통방송은 그 설립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랬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그전엔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 개방을 통해 발전하는 나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번 정부들은 이것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그 다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씨의 존재 의미는 이번에 이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단일화 드라마를 구상을 하고 이걸 국민의힘에 압박을 해서 국민의힘이 받도록 해가지고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안철수 오세훈의 이 경선 드라마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드라마를 만들면서 단일화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다른 사건과 연동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은 최저 34%.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40%까지 뛰고 이재명 폭락, 이낙연 폭락, 이런 걸 연출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에 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이게 총붕괴하고 있는 느낌까지 줍니다. 민심의 거대한 변화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거기에 불씨를 당긴 사람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었다. 이 단일화는 승패 관계없이 결국 안철수의 작품으로 기록될 것이고, 단일화로 정권교체라는 컨셉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국민들을 격동시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었다.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번 이 단일화를 모델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낸 점에서 안철수 씨의 공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내일 또는 모레 발표될 이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현상 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상 유지해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현상을 타파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현상 타파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이번에 경선에서 이기면은 현상 타파의 분위기가 더 확대되겠죠. 설사 지더라도 안철수 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단일화라는 이 대전략을 가지고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와 이야기를 해보면 헛소리가 참 거의 없습니다. 헛소리가 거의 없다. 정치인들과 이야기해가지고 헛소리를 찾기가 힘들다면은 그분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스테이트맨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배를 폴리티션이라고 하고 정치가를 스테이트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안철수라는 지난 10년 동안 이분 말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지만 결국 오늘 서 있는 자리는 그것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와 안철수 씨는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헌법 정신대로 하면은 자유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조갑제 TV에 다 실려 있고, 그 대화를 기록하는 것은 조갑제닷컴에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